역대 시청률 1위를 찍었기 때문에 1위 관객 동원을 했었어요. 1300만? 1위? 라이벌? 국내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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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신비 아빠이자 현재 CJ E&M 스튜디오 바주카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석종서라고 합니다. 저는 신비 삼촌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토리 작가 김종민이고요. 신비 아파트 시즌 1부터 지금까지 스토리부터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비아파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변유리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제작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작품들이 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장르 안에서 좀 제작이 되다 보니까는 장르적으로 좀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찾았던 게 이제 호러라는 장르였습니다. 사실 아이들한테 과연 뭐 먹힐 수 있는 장르이냐라는 것들을 검증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는 국내에서 방송을 했었던 애니메이션들 중에 혹은 드라마 중에 그런 호러 장르의 어떤 작품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작품들을 찾아봤을 때 괴담 레스토랑이라든지 학교 괴담 이런 것들이 뭐 당시 투니버스에서 방송을 하면서 좋은 시청률을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 드라마도 굉장히 무서운 드라마였는데 그렇게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봤던 기억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호러라는 장르가 분명히 먹힐 수 있는 장르고 그 안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판단이 컸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죽는 장면을 보여주기가 싫었고요. 보여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수위 조절하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매화 독창적인 귀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매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 작업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연출이 잘 반영됐는지, 그리고 연출적으로 아이들이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자극적으로 심의적으로 봤을 때 너무 무리하게 가는 요소들은 없는지,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시간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마케팅 하면서는 뭐 힘든 건 없었니? 사실 마케팅을 하면서는 사실 신비 아파트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그 친구들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고, 기대치가 높아졌다라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더 힘들어진 거지. 네. 저 이제 갈수록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죠. 맞아. 한 편 만들 때마다 잘하면 저희가 귀신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자, 신비 아파트가 뭐 모두가 얘기하지 초통령이라고. 자, 그러면 이게 초통령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어떤 또 결과도 있었을 텐데 뭐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난 알고 있고. 사실 신비 아파트가 2016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3개 시즌을 하고 있는데 최고 시청률을 10%를 찍었을 때는 실검에도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 정도면 해외 애니메이션이랑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국내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러니까 해외 작품들 포함해서 신비 아파트가 투니버스 개국 이래 역대 시청률 1위를 찍었기 때문에 그럼 해외, 국내 애니메이션 네, 다 합쳐서 모두가 이제 상상하시는 어떤 애니메이션보다도 지금 가장 높은 시청률을 시나리오가 되게 좋아서 그럼 100일 해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먼저 쳐버리면 내가 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부모들이랑 동반하면서 시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주부 시청률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30, 40대 주부 시청률도 1위고 사실 1위? 네. 야, 1위. 주부 시청률도 1위래. 네. 아 진짜요? 네, 굉장히 재밌는 채널 많잖아요. 근데 그 채널을 시청하지 않고 그때는 투니버스를 시청한다는 게 굉장히 저도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맘카페에 굉장히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인스타 같이 좀 그런 SNS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사진을 항상 찍어서 같이 올려. 그러니까 신비 아파트를 보고 제가 시리야, 지금은 네가 낄 때가 아니란다. 잠깐만 조용해줘. 그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인스타나 이런 SNS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신비 아파트를 보는 그 시청하는 장면을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굉장히 또 재밌어하고 좋은 또 글들을 많이 남겨줘서 되게 또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신비 아파트가 좋은 게 약간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보통은 일본 애니메이션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매니아들도 이제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뭐 2차 창작물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극장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네. 이제 개봉을 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결과도 굉장히 좋았다고 네, 맞아요. 2019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 애니메이션 1위 관객 동원을 했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여전히 이제 TV에서 보던 아이들이 이제 극장으로 가서도 더 큰 화면에서 즐겼던 게 이 아이들한테 또 즐거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극장판 이제 제작하시면서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개봉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는 완성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아쉽지만 포기하고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작가 입장에서도 좀 그런 지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극장판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꿈 중에 하나였거든요. 기회가 와서 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저는 힘들지는 않았고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었던 것 그럴 같고 수도 있어. 그래, 맞다. 뮤지컬도 네. 뮤지컬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네. 사실 신비 아파트 뮤지컬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입체적인 여러 가지 전문용어로 기술로- 홀로그램, 맞아요. 홀로그램이라고 하죠. 홀로그램. 그 홀로그램을 구현해서 실제로 이제 뭔가 파워를 쓴다던가 부적을 날린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귀신들이 구현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보는 또 재미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 깜짝 놀랐고 아 이거는 보통 어른 뮤지컬보다도 더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나왔던 다른 어린이 뮤지컬이랑은 정말 차별화된 네. 그런 것도 있잖아. 좌석 점유율이 97%? 네네네. 98%? 맞나? 네네. 그래서 그것도 특히-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맞아요, 하던데. 맞아요. 그렇게 돼서 그 말인즉슨 거의 관객을 꽉 다 메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신비 앱이라는 것도 있어, 그지? 네네네. 신비 앱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줄래? 고스트 헌터라는 앱을 시작을 해서 현재는 브랜드 앱 그리고 전체적으로 게임 앱이 5종 이상 출시가 됐고 현재 누적 다운로드가 거의 1,300만 다운로드가 1300만? 예, 와. 많네요 진짜. 넘었어요. 우리나라 초등학생 인구수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네, 중복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현재도 계속 인기가 있어서 월 한 220만 명이 계속 이런 신비 아파트 게임 앱을 방문을 하고 있는 거죠. 넌 깔았냐? 대단하네요. 그럼요. 아니 저 게임 해요. 핸드폰 가져와봐. 네? 가져오라고요? 저도 아파트 단지 다니다 보면 애들이 진짜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 가서 꼭 얘기해요. 이거 내가 만들었다. 반응이 어때요, 그럼?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게 안 믿을 정도는 아닌데 그런 생각. 이 아저씨 뭐지? 이렇게 생각. 네, 뭐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인형이나 선물 같은 거 좀 주면서 내가 한 거 맞다고. 신비 아파트가 너무 인기가 많고 해외에도 10개국에 방영을 했잖아요. 그지, 그지.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애니메이션 시청률 1위를 했다고 들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태국 인도네시아요. 네, 와 맞아요. 인도네시아면 인구수도 엄청 많은 데인데 네. 귀신이라는 정서가 아시안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한 편 보면 어떤 이야기고 어떤 게 재밌는지 아는 걸 보니까 특히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호러 장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컨텐츠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나라이다 맞아요. 보니까는 진입 장벽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낮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알이라는 아이를 봤을 때 사실 되게 부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평범한 소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아이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친구가 되게 용기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귀신을 무찌르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슬프게 여겨가지고 위로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또 동경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주인공들의 어떤 그런 좋은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영향을 좀 좋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줘서 성장하는 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이렇게 뿌듯했거나 좋았었던 그런 인사이트를 받았던 경우는 어떤 때야? 저는 구알이 찾습니다 캠페인 했을 때가 맞아. 가장 즐겁고 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기발한 아이디어였어. 정말로. 본인이 구알이가 돼서 강림이랑 대화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그리고 물리치기 위해서 귀신을 소환을 하기도 하고 핑크색 구알이 티셔츠를 입고 소환을 고스트볼을 착용하고 외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에이지를 조금 더 높인 맞아.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친구들, 조금 더 매니아들이 더 열광하거나 볼 수 있는 작품을 신비 아파트로 만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제 포켓몬 고라는 게임이 나왔잖아. 포켓몬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오랫동안 브랜딩이 돼서 견고하게 다져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신비 아파트도 되게 길게 롱텀하게 가져가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게 노력을 할 거고 어른들 눈높이에 맞는 좀 신비 아파트를 만들어서 어떤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또 결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보다는 굉장히 커. 그때까지 스토리 아, 그럼요. 시켜만 주시면 그래. 국내에는 없습니다. 해외에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귀멸의 칼날, 뭐 연출적으로나 퀄리티적으로나 어떤 뭐 스토리적으로나 우리가 조금 더 배워야 하고 넘어야 될 것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 목표는 좀 더 크게 가지려고 했으니까 뭐 라이벌보다는 우리가 좀 넘어야 될 산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귀멸의 칼날 같은 작품을 좀 우리가 능가할 수 있는 작품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를 신비 아파트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하고 저희가 대단해서 뭐 라이벌이 없다고 하면 그런 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해받을 수도 맞아, 있어서 맞아. 대단하다기보다는 독특해서 라이벌이 없는 것 같아요. 신비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르적인 특성이 너무 좀 특별하다 보니까는 라이벌로 이렇게 좀 이렇게 엮을 수 있는 작품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라이벌은 일본 애니메이션이다. 네, 저는 그래요. K 애니메이션 화이팅. 야, 잠깐 쉬고 왔는데 의자가 하나 더 생겼다. 아, 깜짝이야. 누가 오는 것 같은데요. 아빠? 근데 결혼하기 좋은 남자는 리온일 것 같아요. 강림이지. 부활이고요.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만 더 얘기하면 어둠의 대명사 다시 할게요. 이런 거 다 살려주세요.